이 손으로 평생 자식들 부족함 없이 다 키워놨는데 이 손이 더럽다고. 주인공 김말순 여사 올해 67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출근하죠. 겨울바람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도 밴드 하나 붙일 새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손주 놈 얼굴 보는 날이거든요. 제 입에 들어가는 1,000원짜리 어묵 국물은 벌벌 떨면서도 정육점에선 가장 비싼 고기를 고릅니다. 사장님, 여기 2플러스. 제일 부드러운 걸로 줘. 우리 민수 먹일 거야. 기름기 싹 걷어내고. 알지? 검은 비닐봉지엔 한우를 담고 가슴엔 설렘을 담아 아들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순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줄은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깔린 며느리의 주방. 말순 씨는 행여나 가시가 걸릴까 손끝으로 조물조물 생선살을 바릅니다. 손주의 오물거리는 입만 봐도 배가 부른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립니다. 퇴근한 며느리 지혜 씨가 들어오네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수 굴리 좀 먹이려고. 그 손으로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그 더러운 손으로 애 입에 뭘 넣으신 거냐고요. 요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데. 아우, 진짜 미치겠네.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아이 입속에 있던 생선을 억지로 뱉게 합니다. 말순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더럽다니요. 락스로 빡빡 닦고 온 손인데 며느리에게 그 손은 그저 비위생적인 세균 덩어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아들놈이었습니다.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 말순 씨 앞으로 법원 등기 하나가 날아듭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덜덜 떨립니다. 거기에 적힌 글자는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박준성. 네, 바로 그녀가 생선 팔아 키운 아들의 이름입니다. 준성이가, 내 아들 준성이가 나를 법으로 끊어내겠다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위생관념이 없고 아이 정서에 해가 된다는 이유. 사실은 며느리가 주도했겠지만 도장을 찍은 건 아들입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말순 씨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은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 없는 벽.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건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차가운 기계음 같은 목소리뿐입니다. 어머니, 법원 서류 못 보셨어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세요. 준성아, 준성아,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 의사 가운 입힌 그 비린내 나는 손이다. 문 좀 열어봐라, 이놈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마저 꺼져버린 그 어두운 공간에 말순 씨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가장 사랑했던 가족에게 가장 잔인하게 버려진 날, 그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지혜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새로 온 베이비시터 정세나 선생님, 명문대 유아교육과 출신에 영어 유치원 경력까지 화려합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처럼 손으로 음식을 주무르거나 사투리를 쓰지 않아서 좋았죠. 세나 씨는 첫날부터 지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정서 지능이 참 높아요. 제가 몬테소리 교구로 창의력 수업도 병행해 드릴게요. 믿고 맡겨만 주세요. 어머, 정말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전문가. 지혜 씨가 그토록 맹신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과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건 기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요. 그 시각, 진짜 가슴으로 아이를 품었던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말순 씨는 죄인처럼 숨어 다녔습니다. 유치원 담장 너머 전봇대 뒤가 그녀의 지정석이 되었죠. 찬 바람에 코끝이 빨개져도 그녀의 눈은 오직 손주 민수만을 쫓습니다.
그런데 할미 눈엔 보입니다. 남들 눈엔 평범해 보여도 평생 업어 키운 내 새끼 등 굽은 것만 봐도 알죠. 아이가 웃질 않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게 마치 겁먹은 강아지 같습니다. 민수야, 우리 강아지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얼굴이 반쪽이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죠. 그날 오후 지혜 씨 부부가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사 같던 세나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녀에게 민수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이자 감정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민수가 밥을 천천히 먹자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야, 강민수, 빨리 처먹어. 내가 시간 끌지 말라고 했지. 아이가 겁에 질려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세나 씨는 식판을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립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반찬들, 그리고 이어지는 건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녀는 우는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 질질 끌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어디서 징징대? 너 오늘 반성할 때까지 나오지 마. 불 꺼진 화장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5살 아이가 갇혔습니다.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세나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봅니다. TV 소리를 키워 아이의 울음소리를 지워버린 채 말이죠. 퇴근한 지혜 씨가 아이를 씻기다 비명을 지릅니다. 민수의 허벅지와 등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세나 씨를 추궁합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애 몸에 왜 멍이 있어요? 이 순간 세나 씨의 연기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어머님, 저 진짜 속상해요. 아까 놀이터에서 민수가 너무 심하게 뛰다가 넘어졌는데 제가 온몸으로 막았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제 팔 좀 보세요. 저도 다 까졌잖아요. 미리 제 손톱으로 긁어놓은 상처를 들이미는 치밀함. 순진한 아이는 엄마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교활한 어른은 거진 눈물로 상황을 지배합니다. 지혜 씨는 흔들립니다. 자격증 있는 전문가, 나에게 깍듯한 선생님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으니까요. 오히려 의심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예민해서. 선생님, 믿어요. 믿는다니요. 지혜 씨, 당신이 믿어야 할 건 그 여자의 눈물이 아니라 당신 아이의 침묵입니다. 어머니를 내쫓고 드린 그 믿음이 지금 당신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제 이 집안에 민수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도 말순 씨는 도둑 고양이처럼 아파트 화단 숨어 1층 베란다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가을 바람에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 틈으로 지옥을 보았습니다. 거실 한복판, 세나 씨가 민수를 개처럼 바닥에 앉혀두고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소스가 범벅된 매운 떡볶이였습니다. 아이가 매워서 컥컥대며 뱉어내자 세나 씨는 깔깔대며 아이 머리를 툭 칩니다. 야, 뱉지 마. 이게 다 교육이야. 멍멍이가 편식하면 돼? 안 돼? 지져봐, 왈왈. 저런 짐승만도 못한 년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당장 며느리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건 걱정이 아닌 짜증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소리세요? 세나 선생님 CCTV 보니까 잘만 놀아주던데요. 제발 소설 좀 그만 쓰세요. 저 바빠요, 끊어요. 전화는 끊겼고 경찰 지구대조차 접근 금지 명령 어기시면 체포됩니다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작은 아이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순 씨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초점 잃은 노인의 눈이 아니라 새끼를 낚아채려는 맹수의 눈으로 변했죠. 오후 4시 어린이집 하원 시간, 세나 씨가 통화를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 말순 씨가 인파를 뚫고 돌진합니다.
이건 유괴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녀는 번개처럼 손주를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민수야, 할미다. 가자, 얼른 가자. 할머니, 할머니.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덜덜거리는 시골 버스를 타고 그렇게 도망친 곳은 그녀의 고향 경상도 첩첩산 중 낡은 시골집이었습니다. 전국 뉴스에선 친할머니가 손주를 납치했다며 특보가 쏟아지고 경찰 병력이 깔렸지만 말순 씨는 TV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바깥 세상이 뒤집히든 말든 지금 이 낡은 시골방은 고요합니다. 아랫목은 절절 끓고 뚝배기에선 뽀얀 곰국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인스턴트 이유식도 매운 떡볶이도 아닌 할미가 뼈가 삭도록 고아낸 진짜 밥상입니다. 말순 씨는 후 불어식힌 국물을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아이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숟가락을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굳어있던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할머니 안 매워 맛있어. 나 더 줘. 그래, 내 새끼. 많이 먹어라. 이게 밥이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아이가 웃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 앞에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서 되찾았습니다. 말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오열합니다. 이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신이 있다면 부디 이 행복이 조금만 더 길어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고요한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이제 말순 씨는 곰국 냄새 배인 옷을 입고 차가운 법정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말순 씨가 체포되던 그날 밤 시골집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녀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빌었겠죠. 하지만 말순 씨는 경찰을 뿌리치며 부엌 쪽만 쳐다봤습니다. 놔라, 이거 놔. 우리 민수 밥 먹여야 해. 공국 아직 덜 식었단 말이야. 손목에 쇠고랑이 차이는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손주 끼니뿐이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며느리 지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훔쳐간 유괴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어떻게 유괴를 해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손자를 구하려다 유괴라는 죄명으로 법정까지 끌려온 말순 씨. 수의를 입은 말순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고 세나 씨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검사는 말순 씨를 망상에 빠져 보육교사를 폭행하고 아이를 납치한 위험한 노인으로 몰아붙입니다. 변호사조차 포기한 눈치네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아내 치마폭에 쌓여 어머니 등 뒤에 숨어 한마디도 못하던 못난 아들 준성 씨입니다. 재판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지혜 씨가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 끌지만 준성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냅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용한 그 완벽한 선생님이 들어온 뒤로 아이가 자신을 피하고 구석으로 숨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몰래 거실 가족사진 액자 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던 겁니다. 판사의 허가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화면으로 쏠립니다. 평화로운 거실. 세나 씨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 배가 고프다며 보챕니다. 그러자 아, 귀찮게 진짜. 야, 밥 먹고 싶어? 그럼 기어봐. 개처럼 기어보라고. 왈알 짖으면 줄게. 법정은 순식간에 공포 영화 상영관이 됩니다. 영상 속에서 세나 씨는 내 발로 기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찹니다. 아이가 나동그라지자 깔깔대며 밥그릇을 발로 밀어줍니다. 주워 먹어, 이 새끼야. 경악, 충격, 그리고 침묵.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혀 깨물고 죽겠다던 세나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혜 씨. 그녀의 눈이 화면에 고정된 채 파르르 떨립니다. 자신이 어머니는 더럽다며 내쫓고 모셔온 그 여자가 내 아이를 짐승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으악! 안 돼! 민수야! 내가 무슨 짓을! 지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무관심이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 그녀는 피고석에 앉은 시어머니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말순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스크린 속 손주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방금 전 재판부는 말순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나 아동학대에서 손주를 구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 법도 늙은 할미의 진심을 알아준 겁니다. 반면 천사 가면을 썼던 세나 씨는 아동학대와 위증죄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남겨진 가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죠. 지혜 씨는 시어머니의 낡은 몸빼 바지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웁니다. 어머니, 제가 눈이 멀었었어요. 그 여자가 민수를 그렇게 만드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를 범죄자 취급하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때리세요. 네?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던 대기업 팀장 지혜 씨가 시장 바닥 생선 장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말순 씨는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미울 법도 합니다. 내 아들 뺏어가고 손주 못 보게 하고 나를 법정에 세운 며느리니까요. 말순 씨의 투박한 손이 천천히 허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화상아, 그만 질질 짜라. 동네 사람들 다 본다. 어머니? 죄는 무슨 얼어 죽을 죄. 자식 키우다 보면 눈에 콩깍지도 끼고 헛발질도 하는 거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일어나라. 배 꺼진다. 밥 먹으러 가자. 말순 씨는 며느리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그건 분노의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괜찮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다라는 할미들만의 투박한 위로법이었죠. 남편 준성 씨가 두 여자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비로소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저녁, 지엔의 아파트 주방에선 구수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세나 씨가 쓰던 전자레인지 이유식과 샐러드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말순 씨가 텃밭에서 가져온 시래기로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 말순 씨는 일화 때처럼 다시 맨손으로 굴비를 잡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겁했을 지혜 씨가 이번엔 가만히 밥그릇을 내밉니다. 자, 먹어라. 너도 맘고생하느라 살이 쏙 빠졌네. 많이 먹어야 애도 다시 잘 키우지.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나도 생선 줘. 할머니 손맛이 제일 좋아. 손주 민수가 아기 새처럼 입을 벌립니다. 말순 씨의 손끝에 묻은 생선 기름과 비린내.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자식을 살리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거룩한 어머니의 향기입니다. 새 식구가 둘러앉아 찌개 국물을 떠먹습니다. 후루루, 쩝쩝. 이 소란스러운 식사 소리가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리는 건 저뿐일까요? 완벽한 매뉴얼도 값비싼 교구도 아이를 키우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육아의, 아니 인생의 정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허물을 등짝 한 번 때리는 걸로 용서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고생했다 말해주는 것.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드라마 할미의 죄였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